보시면 어제 우리가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시민교육은 다문화 이해교육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합쳐진 강의가 세계 시민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퍼센트는 양 문화 다양성과 문화 이해교육을 90% 정도 하고 한 10% 정도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민주시민교육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강의안을 만들 때는 스토리가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돼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강의안이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에 맞춰서 강의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스토리의 주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을 보여드렸어요. 17가지 SDG입니다. 17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빈곤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경제성장, 산업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이 불평등의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아이들하고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바로 기후변화. 요즘 기후변화 많이 고민들 하고 있죠. 지구온난화. 이 온난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온난화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 탄소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유엔에서도 17가지 주제 가지고 2023년까지는 자,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자. 물론 2023년부터는 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지만 23년까지, 내후년까지는 이 세계 시민교육 17가지 주제 가지고 좀 해보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요즘 또 건강과 웰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웰빙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여기에 맞는 교육안을 짜보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부터 이야기를 좀 해줘 볼게요. 대한민국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노력한 나라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걸? 미국의 도움을 받아? 외국의 도움 받았어요? 미국이. 어느 나라? 미국. 미국? 미국의 네. 도움을 받아. 유엔이요, 유엔. 유엔, 미국. 맞아요. 미국 그런데 네. 민주적. 미국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살아났어? 중국에서 실수하는데. 네. 미국이 많이 지원해줬죠. 그렇죠. 미국이 많이 지원해주고 미국이 진짜 우호적인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 빈곤 퇴치를 위해서 더 노력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건 대체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요. 네. 빨리 사람들이 얘기해 주세요. 황량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말자. 가난이 대물림 될 수 있어. 열심히 배워야 돼. 라고 그때 외쳤던 게 교육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교육열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졸업해서는 안 돼.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돼. 고등학교까지는 안 돼. 대학교 다녀야 돼.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너 학교 보낼 테니까 너 학교 열심히 다녀야 돼. 교육열이에요. 결국 교육열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또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뱃소리 배우게? 교육 교육인가? 경제 발전. 네.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발전한 게 경제성장 8번이에요. 8번 경제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수출, 수입, 경제, 무역 13위예요. 13위. 수출만 따지자 그러면 8위예요. 전 세계에 그래도 굉장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됐다. 교육과 경제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네. 또 여기에 뭐가 더 하나 있었을까요? 여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생산과 소비. 다른 나라에서 장사해요. 수업을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네. 수업.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까지도 함께 일어났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삼성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건들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건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기술까지 발전을 시키면서 산업혁명에 굉장히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 삼성과 LG가 되어버렸어요. 또 SK까지 같이. 이거예요. 경제성장과 함께 생산과 소비까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까지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 어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17가지 중에 몇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강의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 봅시다. 대한민국 과거 모습 어땠는지. 시끄러워요. 혹시 아니에요. 바람 소리 막 나고 그러진 않죠? 바람 소리 나와요. 네, 있어요. 바람 소리 있어? 선풍기 바람 소리 세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알았어요. 엄마, 아빠 집에 왔어? 누구 아빠? 자, 봅시다. 자, 1950년 한국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자, 봅시다. 한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서울의 모습이에요. 결국 대한민국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전쟁이었어요. 전쟁. 6월 29일 전쟁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이거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 서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전쟁이 나서 북한 인민군이 한국을, 대한민국 서울을 침략하는 모습이에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정부의 모습이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쟁이 끝나는 모습들입니다. 끝났어요. 집이 다 무너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밭농사 할 거 없어요. 아이가 부상을 당해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건 미군들이었어요. 이랬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60년대 정말 가난한 모습들 조금 더 볼게요. 자, 이 당시에 이런 한국의 사진들은 대부분 다 외국 기자들이 촬영을 해서 남긴 서울의 저기 모습이에요. 자, 이게 서울 모습이에요. 서울. 집이 다 어때요? 집이 다 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보세요. 다 초가집이었어요. 야, 서울에 있는 지금의 서울 금호동의 60년대 한옥집이에요. 골목으로 오세요. 한자로 지어진 집. 시내버스, 야가시가 시내버스 차량이에요. 서울도 다 이렇게 밭농사 지었어요. 논농사 지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행복한가요? 이렇게 8명이 한 집에 살아요. 한 방에 8명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중학생들 모습 볼까요? 초등학생 모습이고 중학생들 교복이에요. 도시락 다 이렇게 먹어요. 이제 이게 앞에 빨래터가 있고 여기서 물 길어서 집에까지 물 길어 가서 아이들 씻기기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이 물로 다 해결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신발도 다 고무신 신고 다니고
가방도 지금 가방이 아니라 보재기 가방 보셨어요? 보재기 가방. 다 보재기 가방 신고 메고 다니고 그랬어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대한민국은 양질의 교육들을 시키기 시작하고 배워야 된다. 배워야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육면. 그 다음에 의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의지도 높았어요. 경제 성장도 이렇지만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동체가 상부상조해야 된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 혹시 들어봤어요? 네, 몰라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분들. 자, 이렇게 아침마다 주말이면 이렇게 모여서 일요일이면 모여서 흙 파고 땅 파고 실어 나르고 이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새마을 운동.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바뀐다고 치고요. 새마을 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왼쪽 계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된 농촌 개발 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운동을 통해 농민들의 자세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바꾸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사는 농촌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낙후될 대로 낙후된 마을 환경 개선이 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돕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빈곤이 자연스럽게 퇴치가 되죠. 교육률은 높아지죠. 공동체 문화가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일으키게 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1차, 2차, 3차 산업들이 계속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많이 발전된 게 3차 산업. 3차 산업이라는 건 서비스업하고 건설업. 건설업은 뭐예요? 막 아파트가 세워져요. 지금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건설업이 발달하면서 저절로 막 땅값, 집값이 높아지고 비싸지면서 건물들이 지어지고 하나둘 아파트로 몰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게 됐죠. 자, 어때요? 17가지의 SDG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뭘 하나를 건드렸더니 이게 쭉쭉쭉쭉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스토리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스토리가 있는 교육. 그러면 스토리가 있는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주제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빈곤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할 얘기가 많겠죠. 1번, 2번, 3번 쭉 얘기할 수 있어요. 빈곤이 언제 찾아왔어요? 1950년 6.25 전쟁 때문에 찾아왔어요. 빈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릿고기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거지가 생기고
살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사람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 좀 도와줘. 그래, 그래,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공동체로 인해서 집이 세워지고 다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밭이 개간되고 농사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절대 우리 아이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녀들을 다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중학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야야 그래도 고등학교 가야 돼. 알겠어요. 가기 싫은데 그래도 고등학교 가고 열심히 배웠어요. 배웠더니 갑자기 나라가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주변 나라 일본에게 전자제품이라는 것들이 발전하면서 일본이 잘 살게 됐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자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경제성장을 이루게 됐답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 다음에 전자제품 다양한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세계에 1위, 2위 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꾸준하게 발전하면서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제를 빈곤이라는 걸 잡았지만 이 빈곤 가지고 저는 방금 선생님은 다양한 걸 여러 가지를 겸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제 하나 정하면 돼요. 뭐 어떤 주제를 할까요? 주제 정하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큰 주제를 잡을 수 없으면 괜찮아요. 큰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작은 주제를 잡아도 돼요. 중국 선생님이 했던 거 하나 있어요. 하나 보여줘 볼게요. 이 선생님은 중국의 기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중국 기후 분포, 중국 일기예보, 특별 지역 날씨, 중국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국토는 면적 전 세계 몇 위일까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몇 위인 것 같아요, 중국이? 1위. 1위? 네. 3위요, 3위. 중국은 3위? 네. 1위는 어디예요? 러시아? 러시아. 2위는? 캐나다. 캐나다. 3위? 중국. 중국인가요, 3위가? 자, 한번 봅시다. 야, 아니야? 4위. 4위? 3위는 어디예요? 자, 선생님도 지금 헷갈렸어요. 4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복기 선생님 3위라 그래서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생각해도 4위인 줄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아하, 인도가 가장 넓은가요? 아니, 인천은 인구가 엄청 큰 거예요.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캐나다. 미국, 중국. 중국. 미국이요, 미국. 네, 미국 맞아요. 미국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4위. 네, 4위. 그죠?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이에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4위예요, 4위. 네 번째 국토가 큰 나라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하겠죠? 중국 국토는 4위입니다. 중국 기후 분포를 보면, 자, 이제 우리 보세요. 이 선생님도 만들었지만, 여기 중국 기후 분포라 그랬네. 오타죠. 여기에 중국? 그래야 되겠죠. 굉장히 이거 민감합니다, 아이들. 중국 국토 면적이에요. 분포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볼까요? 중국의 기후 분포는 중국 주요 기후 특색, 동남부, 동북부, 내몽골, 티베트,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먼저 중국의 일기예보를 한번 볼까요? Public clouds, private clouds, edge clouds. It's become chaotic and complex. 날이 갈수록 따뜻합니다. 오늘은 이맘때 겨울 옷차림보다 좀 더 가볍게 입으셔도 되겠는데요. 오늘 울산의 한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을 2달가량이나 앞서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추위가 물러가는 걸까요? 주말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서 또 한 번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울산의 비 소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요란한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건 한국의 기후, 한국 일기예보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일기예보를 하는지 볼까요? 观众朋友晚上好，欢迎继续关注天气。冷空气强势来袭呢，今天北方很多地方的天气突变，气温骤降10到20度，而且呢是雨雪盛行。比如像北京就打破了2月单日最强的降水记录。未来冷空气东移南下，降温降水也会随之转移。那根据最新发， 자, 여기서 이복희 선생님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 남부 쪽에 가장 강한 비가 내렸다고 한 거. 자, 发布的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今 한 天晚上到下周一的早晨，从东北到华南大片区域累计降温幅度都会达到8到10度，山东到广东等地的降温幅度呢还会达到12到16度，并且是伴随着4到6级的风。我们关注气温变化的时候，还要特别的注意避开气温倒降的陷阱。比如像北京，今天它的最高气温将近8度，但是呢却是出现在凌晨的1点。 午后气温反倒是降到不足0度，类似的情况还将会在明天的南京、合肥等地，以及后天的福州到本轮雨雪过程的 중국의 기후 일기예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역이 넓어요. 지역이 넓어서 지금 다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한국 일기예보와 중국 일기예보를 설명을 했어요. 이거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경, 하얼빈, 우르무치, 총칭, 광주, 해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지역 얘기도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기예보를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다 다르겠죠. 중국의 특별한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얼빈은 볼까요? 하얼빈이에요. 눈의 고향이랍니다. 어떤 지역인지 설명을 했어요. 눈의 고향이고 춥고 건조하고 추울 때는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정말 춥네요. 하얼빈. 빙등 축제가 열립니다. 또 볼까요? 신장 유구로 자치구를 보여요. 여기는 북경과 2시간 차이가 있어요. 시차가. 같은 중국이라도 시차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녁 7시면 신장 유구로 자치구는 9시에요? 저녁 9시? 몰라. 중국 분들이 얘기 안 해줘요. 오래 일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예. 아이고, 괜찮아요. 티베트도 볼까요? 티베트는 어떤 도시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콘밍은 어떤 도시일까요?
kunming 역시도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시아 최대의 화훼 시장이 있는 곳이래요. 아, 연평균 15도면 너무 시원한 도시네요. 여름엔 19도까지가 밖에 안 나고 가을에는 7도까지 내려가니까 굉장히 시원한 도시가 콘밍이네요. 자, 그래요. 그리고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문화, 음식, 복장, 언어, 축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 콘밍이라고 합니다. 충칭이 됩니다. 안개 도시고 사방이 사도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39도까지 올라가면서 더운 지역이네요. 그리고 해남도가 어떤 곳인지 해양지가 유명하고 1년 최저기온이 20도. 아름다운 도시네요. 리조트 풀빌라가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박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중국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마다 다 기온이 다른데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네요. 토지 사막화, 사막화, 가뭄, 태풍, 황사 이런 영향들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사막화 지역이에요. 사막화 지역. 그리고 가뭄 지역이에요. 가뭄 지역의 해충인데 충이라고 했네. 해충 이 모습. 위성사진, 홍수, 북경의 황사, 미세먼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이 중국 선생님의 주제는 뭐였어요, 방금? 기후네요, 기후. 역시 선생님, 네. 중국 군에 동쪽하고 서쪽의 시차 있어요. 네. 남쪽이 북쪽의 시차 없어요. 남북의 시차가 없고 남쪽이 하고 어. 북쪽이 시차 없고요. 동쪽하고 서쪽의 시차 있어요. 동과 서쪽에 시차가 있군요. 네. 왜 이화 선생님 얘기 안 해줘요? 몰랐어? 자, 중국은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시차값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그럼 중국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환경이네요. 환경. 그죠?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방금 그 선생님은 기후, 그 다음에 날씨, 그걸 얘기하면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 대한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라는 문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황사라든지 기후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기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중국 선생님 한 분이 더 만든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크고 사람도 많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의 후베이성이다. 후베이성에 가면 희귀동물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은 어느 동물처럼 지도 그러면 이게 지도인데 중국의 지도는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을 닮았냐면 닭을 닮았어요. 닭을 닮았는데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생긴 닭? 아니면 머리가 올라가 있는 닭이 있고 머리가 내려가 있는 닭이 있고, 그죠? 오른쪽이 머리인 사람도 있고 왼쪽이 머리일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네요. 중국의 지도를 보면 이쪽이 머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머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머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네요. 생긴 게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 지도 하면 닭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중국은 23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고향은 후베이성이에요. 후베이성은 어딜까요? 후베이성은 바로 이 지역이 후베이성이죠. 후베이성입니다. 후베이성의 위성지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한시가 있고 신용가가 있고 코로나 비슷한데. 네, 무당산이 있어요.
예? 코로나 발생하는 곳이냐, 우한? 아니에요? 아, 김은지 선생님, 우한시에서 코로나 발생했어. 이거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 자꾸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네, 네. 중국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생겼을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강의를 못 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못 갔어요. 아, 중국 선생님들이 가면, 중국에서 왔어? 코로나 때문에 왔잖아?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놀리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아, 맞아요. 그 일본 네. 선생님들도 그렇게 놀리는 거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것 아. 때문에 되게 중국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아, 중국 선생님들이 요즘 힘들어하는 건,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그리고 일본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건 정치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은 심각한 이슈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자,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우한시, 선생님은 우한시, 형주, 신용과 무당산이 있는 후베이성에 살았어요. 이 후베이성은 희귀동물들이 많답니다. 동물들 중에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자, 다 신기한 동물들입니다. 중국에서도 희귀동물에 속합니다. 신용가의 금사우, 그리고 형주, 위록이라는 이런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해발 1700m, 최고봉 3105m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살고 있죠. 금사오라고 하는데 황금 원숭이입니다. 코가 들렸다고 해서 들창코 원숭이라고 하죠. 이런 원숭이들은 뭘 먹고 살을까요? 네, 이 원숭이들은 나뭇잎과 나무가지, 꽃, 과일, 곤충들을 먹고 삽니다. 나무 위에 살고 있고 고정된 둥지가 없어요. 떠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는 동물들이기도 합니다. 금사오는 굉장히 뛰어난 지능들을 가지고 있고 마치 운동선수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숭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가장 알맞은 기후에서 살고 가장 높은 알맞은 높이에서 살았던 이 금사오가 온도가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다 잡아가 버려서 결국 금사오가 사라지고 있어요. 금사오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원숭이를 아예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죽이 함께 있는 금사오의 모습이에요. 밤에 나와 있는 금사오의 모습입니다. 후베이성에서 사진 찍기 대회를 했는데 1위가 바로 이 사진이고 2위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 금사오는 지금 중국의 달력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우표와 기념주화에도 나오기도 한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원숭이 금사오를 아십니까?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것과 또 사는 방식과 생김새가 다른 원숭이들. 우리는 이런 원숭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긴 건 다 다르게 생겼어도 같은 종류에 포함이 되죠. 이 금사오라는 원숭이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데 사라질 위기에 닥쳤습니다.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후변화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분의 중국 선생님의 강의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자, 어때요?
어떤가요? 우리 중국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강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1번. 백준민 선생님, 아이들한테 이런 강의하면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요? 안 재밌어 할까요? 안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이화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아, 안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빨렸어. 진짜. 우리 아사코 선생님 어떠세요? 빨렸어. 흥미 있는 학생은 재밌게 받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관심 없는 것 같다도 해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치진이 선생님 어때요? 처음에 볼 때는 한 주제에 나와가지고 그 원송이 보면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근데 계속 똑같은 주제 나오니까 똑같은 사진 그 반복하니까 이제 지루해질 것 같아요. 지루해질 것 같아요. 네. 계속 반복하니까요. 그 다른 거 화장할 수 없어요. 다른 주제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주제로 끝까지 한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문화 또 세계 시민 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재밌어야 돼요. 흥미로워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아, 재밌어, 너무너무 즐거웠어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딱딱하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의할 때 선생님도 힘들고 듣는 애들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복희 선생님 어때요? 저도 비슷한 생각, 치신징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동물 같은 거는 애들이 조금 좋아해서 조금 흥미를 가지다가 너무 똑같은 원숭이만 너무 많이 나와서 점점 흥미를 잃어갔을 것 같고,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애들이 전혀 상대에 따라서 조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대상에 따라서 만약에 저학년인 친구라고 하면 전혀 관심 없는 분야라서 수업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잘 얘기해 주셔서. 왕시 선생님 어때요? 어제는 못 오셨지만 오늘 보니까. 저 생각은 처음에는 큐어 주제로 하는 건 아이들 거의 그냥 뭐 관심도 없고 또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동물 주제로 괜찮은데 근데 여러 가지 소개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아니 동물 주제로 하면은 그 동물 좀 여러 가지 좀 재미있게 이런 거 이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이렇게 나와서 그 동물 어떻게 사는지 그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안 보여요. 네, 네. 자, 맞아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로나 선생님 어땠어요? 저는요, 어떤 내용은 그 좀 나이가 달아서 그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보면은 좀 약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중학생까지는 가르치고 있어요. 숙제는 많이 나오면은 빙빙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는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는 그 PPT 만들면 그 사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제가 몸까지 움직이고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그거 과학까지 제가 소식하는 거는 PPT에서 나와요. 뭐 제가 몸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 보여줘요. 아니면 그 어린 학생들이 가르치면요, 제가 그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춤추고 하고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그거 따라 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심심하다고 그렇게 안 보여요. 아까는 PPT 보니까 그 원숭이나 이렇게 그 재미있지만 계속 같은 내용이 다음이 하면은 그 계속 그냥 아마도 학생들이 다 똑같네 그렇게 얘기할까 봐 다른 동물을 또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까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팬다가 안 나와요. 팬다 유명. 중국인데 왜 판다가 안 나왔어? 아니 그 중국에서 있죠. 그 팬다는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팬다가 나올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거 나오면은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잘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이들 위주의 수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굉장히 흥미로워야 되고 화면 전환이 빨라야 되고 또 주제가 많더라도 이제 즐겁고 재밌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교시를 이렇게 쭉 몇 가지를 보면서 스토리 있는 교육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제가 많이 했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건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공유해드려 봤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10분간 쉬어봅시다.